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네, 또 한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부터 여러분들하고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가 꼭 알아야 서양 문화의 입문의 준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고 워낙에, 그런데 이름은 너무 복잡해서 안 외워지고 남녀관계에 관한 것들밖에 안 나와 있다는 느낌이 나서 대부분은 이건 무슨 약간 치정극 같은 느낌의 외국 이야기, 그런데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어지려면 사실은 항상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서양 미술에서도 그렇듯이 먼저 대생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하자, 아니면은 최소한의 준비는 알아야 된다, 어떤 재료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잠깐 동안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를 같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거를 갖다 붙이거나 덧씌워서 자기들의 지금까지 문화가 만들어지는지 생각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더 심층 깊게 나누고, 이후에도 그리스 신화에 관계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계된 작품들이나 안 그러면 작가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은 또 한 단계 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당분간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가장 인기 있을 그리스 신화의 주제인데요. 남녀관계나 탄생의, 출생의 비밀, 어떻게 시작이 됐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그리스 신화에 네. 태초에 가이아 나오고 네. 카오스 때 네네. 하늘에 신이 있고 땅에 신이 있고 이렇게 해도 그 질서를 움직여주는 게 그때 그 태초에 그 에로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에로스가 우리가 아는 에로스가 아니라 네, 다른 이때 에로스는 우리가 아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만큼 에로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돼서 나중에 또 비너스, 에로스, 큐피드 나올 때 네네. 그때 에로스하고 틀리지만, 예.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주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 비슷한데 방향성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예, 인문학 무슨 과정에서도 예. 그런 얘기가 되게 자주 나오던데, 어떤 질서 없음이나 혼돈이나 아니면 무질서의 상태 이런 거는 에너지가 없다가 이제 뭔가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흘러간다고 에너지가 에로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서 자리가 잡히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고 하는 게, 그리스도 이제 우주관들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에로스보다 더 원천적인 에로스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렇고 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리스라는 데가 지정학적인 위치를 얘기를 한다면 큰 나라가 생겨가지고 나라의 문화를 통합을 시키지 않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각 폴리스별로 자기들식으로 부르는, 그리고 자기들은 좋아하는 신들이 다 따로 조각조각 있는 바람에, 그쵸.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도권을 쥐는 몇 개의 폴리스들이 기존의 것의 신화의 이미지를 뺏어간다,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비근한 예로 태양신이 중간에 캐릭터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아폴론이 제우스하고 같이 등장을 해서 올림푸스 12신의 세팅을 하기 전에 사실은 헬리오스라는 신이 있었고, 태양신은. 그쵸. 그리고 아르테미스 이전에 셀레나라는 달의 여신이 있었고, 둘 사이가 또 남매 관계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신들도 대물림이 되거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우리를 복잡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폴리스 간의 경쟁에서 그들의 캐릭터가 마음에 드니까 뺏어와서 자기들 걸로 바꿔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화가 거기에 정상적으로 뭔가 정립이 되면 그들 스스로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뒷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의 각축전이 좀 있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이 이제 한번 나왔다가 또 그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타르타로스가 하데스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를 또 더 복잡하게 하는 거는 그 로마가 그리스 신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 이름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두 번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세 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한 신이 바뀌고 네. 바뀐 하데스는 데다가 또 플루토로 되고 이러니까. 저기 가서 그렇고 북유럽에 가면 또 약간 변형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도 우리가- 태양신 있고 무슨 머신 있고 다 이렇게 돼서 중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복잡하고 이름도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영어로 가면 영어식으로 이름이 또 바뀌어요. 네. 뭐 한 이름이 나중에 가다 보면 이름이 한 3번 바뀌고 네. 또 나중에 실체를 찾아보면 그 오리진이 하나가 아니고 2개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네. 이게 정리가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잘 네네.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오늘 시간에 들어가는 도입부에서는요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서양 사람들한테 그리스 신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하나 좋은 예를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그 태양신이 헬리오스 때 시대에 헬리오스 때. 네. 네. 헬리오스가 인간 여성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애를 낳고 네. 그게 들킬까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도망을 갔는데 혼자서 아빠 없는 자식을 키우잖아요. 네. 한국에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영웅이네요. 일단은 네, 그쵸. 영웅의. 네. 네. 근데 한국에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게 그 고구려, 예, 유리왕, 네. 동명성왕 아들 그러면서 그쵸. 얘가 이제 커서 아버지를 찾는 나이가 되면은 뭐 7개의 기둥과 7개의 모난 그러니까 7개의 나무와 7개의 맞아요. 기둥 아래에 있는 네. 뭔가를 찾아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맞아요. 게 네. 나오는데 네. 여기에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거는 없지만 얘가 성년이 돼서 아버지를 찾는 나이가 되면은 나 아버지가 누구라고 가르쳐줘라.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꼭 또 그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맞아요. 구박 한번 고생하다, 받고 예. 열받고 예, 열받고. 그래서 엄마가 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넌 막 누구의 이런 식으로. 아들이란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험을 해가지고 네. 이 아들이 헬리오스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영어로는 페이튼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파이톤이라고 그렇죠. 불러요. 네. 근데 파이톤에 다뤄진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이카루스랑 비슷한 파이톤하면 우리 부분이 생각나는 거 있거든요. 마차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불마차. 예. 그래서 페이턴 이렇게 불리는 친구를 루벤스가 그렸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스의 도자기들에서 좀 그게 나타나는데 그쵸. 네. 종종 어떤 분들이 이 착각을 하시는 게 그래도 박사님이 그 포인트를 잘 말씀 주셨는데 네. 이카루스는 날개만 떨어져서 떨어지는 네. 건데 파이톤은 마차랑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차.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죽는 그러니까 영웅이 되지 못한 어떤 도전과 실패의 이야기 이런 걸로 그려지는데요. 파이톤은 약간 느낌이 이카로스는 자기의 교만함인데 벌 받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네. 파이톤은 위에서 벌 받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게 네, 재밌는 게 네. 헬리오스를 찾아가서 헬리오스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나이키에서도 만들었던 농구화도 헬리오스가 있었고 네, 이렇게 맞아요. 이름을 자주 쓰는데요. 네. 헬리오스를 왜 이렇게 찾아가서 상품은 항상 그리스 신 그리스 신화예요, 그렇죠? 네, 알아 따져보면 그리스 로마 네,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좀 쉬워진 것 같아. 그렇죠. 그 상품 이름 때문에.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무슨 기계나 뭐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자주 쓰는 거니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변형시킨다든지. 예전에 캐논의 카메라가 이오스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그렇죠. 이름을 약간 연상시키도록 만드는 그 게 스펠링 있었거든요. 하나 예, 떼짜 맞아요. 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턴이 아버지를 찾아 헬리오스한테 왔을 때 헬리오스가 그래 네가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신화에서 자주 나와서 저희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네. 신들이 무슨 맹세를 해도 신들조차도 무슨 맹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매번 내가 이거를 들어주는데 어디에다 걸고 네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스틱스강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스틱스강이라고 나오죠. 하고, 네. 내가 스틱스에다 걸고 맹세한다. 네. 그러니까 신들도 자기들이 했던 약속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운명의 신이 그 위쪽에 존재하는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약속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건 들어줄게라 그랬더니 이 20살 가까이 왔던 페이턴이 아버지의 태양의 마차를 몰게 해주면은 내가 소원이 풀어지겠다. 그런데 네. 인간이 몰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원을 철회를 해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가 말을 듣지를 않아서 그러면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면서 언제든지 간에 말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얘네들이 딱 잡고 있는
존재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은 미쳐 날뛰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다 하고 여러 번 당부를 했는데 사실은 헬리오스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차를 몰고 나가는 걸 보고 어쩔까 했지만 나가자마자 이제 말들이 방향을 갖다가 자기를 당기는 힘이 신이 당기는 거랑 이제 갓 성년이 돼가는 인간이 당기는 거랑은 다를 테니까요. 영. 그렇죠. 그래서 이 황금 태양의 마차가 하늘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고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요동을 쳤는데 네.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데 마차가 하늘로 너무 올라갔을 때 그 별자리들이 다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큰 곰자리하고 애기 곰자리에서 큰 곰이 팔을 갖다 위쪽으로 들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마차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땅에 너무 붙었을 때 땅을 다 태우는 바람에 사하라 사막이 생겼고 거기서 지나가가지고 사람까지 다 태워버린 바람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시커멓게 되고 예.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너무 그럴듯하잖아. 그게 문제. 네, 그래서 태양의 신한테 이 벌어진 이 일을 가지고 하늘에서 노해서 번개가 떨어져서 추락을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 실은 한 2년 전인가요? 동경에서 루벤스전 했었을 때 네, 그 갔었어요. 예, 네. 루벤스전의 포스터도 파이턴의 추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루벤스는 그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구성했었던 것 같아요. 장면도 너무 아름답고. 그게 루벤스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역동적인 그쵸. 거, 스펙타클하고 또 역동적이고 예. 루벤스 하면 역동적. 그리고 색감이 워낙에 이제 뛰어나니까 그 일을 비극이 아니라 무슨 화려한 볼거리 같이 만들어놔서 그리스 도자기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파이턴이 이 이카루스하고 비슷하게 뭔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했으나 좌절을 했다고 해서 낭만적인 주인공처럼 됐었고 그쵸.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발 바퀴 4개 달린 큰 마차를 파이턴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자동차도 것들,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도 있었는데 그 자동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게 그게 예전에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만들기로 소문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 시장 확장성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럼 작은 차도 만들까? 그래서 작은 차 중에서도 고급이라고 갖다 붙이면 팔리겠지. 그래서 작은 차를 만든 게 A 클래스가 나오던 그게 예전에 어떤 때 히틀러 헌천 지나서요? 아니에요. 이거 1990년대예요. 그렇죠. 예, 90년대 있었던 일이. 전 예전이라고 해서 히틀러 시대 맞았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때 A 클래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A 클래스는 전륜이기 때문에 원래 벤츠는 후륜으로 만든 거예요. 바퀴 뒤에서 굴러가는 거. 그래서 근데, A, B, C, D, E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A는 그때 처음 있던 거였죠. 그래서 A가 차체가 작기 때문에 전륜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만들었다가 차의 밸런스를 못 맞춰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그 꼬깔콘 같은 거 도로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슬라럼이라고 테스트가 있거든요. 자동차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에 A 클래스가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차를 갖다가 한번 생각했던 거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되게 뒤에서 재밌어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재밌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폭스바겐 회장. 왜냐하면 A 클래스에 해당하는 작은 소형차들은 폭스바겐이 전문가들인데 그 자기들의 파일을 얘네가 이것까지 노리고 있구나 하고 격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정리가 히틀러 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폭스바겐이 너는 이거 큰 차 하고 네, 그때 된 거를 이미 정리를 해놨더라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벤츠가 그걸 갖다가 자기 거를 자기 밥을 뺏어 먹으려고 왔다 생각이 드니까. 교묘하게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쭉 뒤져봤는데 선생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네. 예. 그래서 폭스바겐 회장이 너무 화가 나서 여기하고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드는 것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벤츠 거를 뺏어 먹겠다고 자기들이 최고급 차를 만들면서 최고급 차에 모든 폭스바겐 기술을 다 집어넣고 벤츠 S 클래스하고 한번 대항을 해보자고 만든 차가 그게 페이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라놓고 그게 자기만의 노선을 가다가 여기서 이제 영역을 넘본 거네. 그런데 페이턴은 페이턴 이 차는
나오고 나서 이제 단종이 된 걸 다들 아시는데요. 그게 정말 네. 악정고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차에 폭스바겐이 얼마나 많은 첨단 기술을 집어넣고 차가 네. 고급스럽다고 해도 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이야. 네, 폭스바겐 마크를 단 차를 네. 20만 달러씩 주고 살 수는 그렇죠. 없다고 네.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노력만 있는 대로 엔지니어들을 하고 제대로 팔리지도 못하고 점점 가격도 깎이고 나중에는 E클래스급으로 이제 무시까지 당하고 이런 비극을 겪었어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또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요. 그렇죠. 나중에 폭스바겐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매장을 시킨 게 아니라 지금 이 페이턴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SUV에도 집어넣어서요. 투아렉이라는 차가 나오게 만들고 그 투아렉이라는 SUV가 전체를 다 석권을 해버리거든요. 유럽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MPV인가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또 그 예 그런 네. 그래서 투아렉이라는 건 네. SUV 중에서 되게 대형 SUV인데 이게 페이턴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폭스바겐 특유의 이제 뭐 강인한 인상 이런 거를 전해줘서 이 차 요즘에 한강에 많이 나와요. 한강에 가면 이 차 많이 보여요. 네. 뒤로 해서.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자동차 간에 서로 경쟁이 있었을 때 사륜마차가 페이턴이 됐구나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떤 자기들이 해보지 못한 영역의 도전도 신화에 나오는 페이턴의 이 어떤 의미를 따서 자기들이 집어넣은 거는 같은데 좀 성공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를 마차에서 떨어지는 애로 했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실패한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네. 페이턴 네. 얘기는 페이턴 그러면서 좋네요. 도자기에서도 예전 그리스 사람들의 도자기에서도 있고 아 사륜마차인데 여기는 말이 네 마리다. 그쵸? 예 사륜마차에서 그렇죠. 좀 그렇다 그렇죠. 예. 사륜이 아니고 사마. 사마 예, 그렇죠. 그래서 구스타프 모로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바퀴가 하나가 말이구나. 네 맞아요. 아 괜찮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그리고 페이튼의 죽음을 슬퍼하던 니콜라 푸생의 그림도 있었고 하면서 페이튼이 항상 푸생 거 정말 힘없다. 푸생은 아니네요 보니까. 르벤스랑은 너무 잘 저기도 네. 구스타프 모로도 괜찮은데 그렇죠. 네. 예,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네. 이 마차 보니까 페이튼인데 네. 에너지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뭐 이제 네. 죽어서 그걸 네. 슬퍼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푸생은 푸생답게 네. 떨어진 마차를 그리고 에너지 루벤스는 넘치는 루벤스는 거기서 떨어지고 있는 그 장면. 역정적인 어. 거다. 그 작가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네요. 네네. 그 장면 포착도. 그래서 페이튼과 또 신들도 인간하고 관계가 있고 반인 반신의 어떤 존재를 낳고 네. 거기에서 에피소드가 벌어진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이제 초반에 신들의 세계가 우리가 아는 아폴론, 아르테미스 얘네들로 정리가 되기 전에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대의 문화, 뭐 자동차 문화건, 뭐 상품성에 관한 문화건 간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